어떤 수모를 당해도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옥이거든요.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어르신들의 70~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제가 N잡러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무림 강호에서 약 30여 년간 1000개 이상의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 및 컨설팅을 하면서 많은 직장인들의 직장 그 이후의 삶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퇴직, 은퇴, 경력 관리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서점에서 40여 권을 구입을 해서 스타디를 해보니까 퇴직을 은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은퇴와 퇴직은 다른데, 퇴직한 사람들의 그 퇴직 이후의 삶 자체가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6월 달에 바이북스에서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가감없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짜가 없다. 두 번째, 비밀이 없다. 세 번째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정답이 있으면 누구나 다 정답을 맞춰가면 되는데, 정답이 아닌 경우 너무나 많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제 유튜브 활동을 좀 하면서 느끼는 건데, 퇴직 이후에 노후의 생활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직장과 직장인들의 관계를 보면 직장인의 삶터가 어디냐면 직장이거든요. 또 직장인의 인생은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한 직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삶터가 정년까지 무난히 간다고 한다면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되는데, 언제 퇴직하십니까? 정년까지도 아니고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쯤 입사해서 45세쯤에서 50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그 퇴사가 준비된 퇴사가 아니고 불시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가 그 뒤에 얻지 못하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준비되지 않은 퇴사하는 시점, 퇴직하는 시점이 45세에서 50세인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전성기에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그 삶터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재앙으로,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도, 그 행복도 같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노후의 생활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노후의 생활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40대, 50대의 사람들이, 지금 50년대생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노후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노후 준비라는 거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지금 70~80대의 어르신들의 70~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40대, 50대가 노후 준비가 되느냐?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났던 직장인들 대다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0대, 50대들이 노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80%가 노후 준비를 하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후 준비라는 것이 달랑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수령액이 40만 원도 안 돼. 60만 원, 40만 원 생활비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50년대생들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 40대, 50대도 50%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노후 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년대생들보다 더 가난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국민연금이 평균 수령액이 그렇게 적은 이유가, 지금 평균 고용연수가,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 연수가 19.2년밖에 되질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대, 5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상의 국민연금 수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입사해서 한 35년, 40년을 국민연금을 내야
150에서 200을 받을 텐데 한 15년 근무하면 국민연금 수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가장 문제가 정년까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45세, 그러니까 30세 입사해서 45세 정도의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직장인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하는데 그 퇴직 준비를 한다 못한다.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IMF 때 뭐 56도 4호종 38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56도 56세까지 직장생활 하면 도둑놈, 4호종 45세 정년, 38선 38세에 한계를 낀다. 그 당시에 이게 90년대 말인데 지금 신사호종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38선. 제 후배 아들이 굉장히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딱 38세래요. 그러니까 88년생이니까 그때 이제 이 친구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 들어가는 걸 한번 달리 한번 생각해봐라. 아, 형님 괜찮아요. 했는데 그 회사가 철수를 합니다. 그 다국적 기업인데. 근데 지금 이제 38세 된 그 학교도 괜찮았길래 나왔는데 재취업을 알아보니까 재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죠. 준비 없는 퇴직자들의 현실, 심정은 어떨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해라고 했을 때 인생의 황금기에 45세에서 50세 사이에 그러면 45세, 50세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통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나이가 평균 35세 전후인 것 같아요. 그럼 35세에 결혼했다라고 하면 45세면 자녀가 이제 10살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생의 전성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타임이거든요. 그때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강제 퇴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가 깝깝하죠. 그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로등도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 심정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당함, 뭐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천길 낭떠러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공포 자체죠. 그러니까 준비 없는 퇴직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자 당장 회사를 그만뒀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도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 재취업 아니면 창업인데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겠네요.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파이어족이 되면 모를까. 그런데 거의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재취업이나 창업인데 재취업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후배 아들이 38세에 좋은 직장에서 이제 10년 정도 직장생활을 한 친구인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새롭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타임에 회사에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는데 재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더더욱 고급 일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재취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생활비에 이제 쪼들리게 되게 되는데 재취업을 해도 6개월을 버티지 못하니까 정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다녔던 회사에서 받던 급여의 60% 이하거든요. 생활비가 쪼들리는 상태에서 또 6개월 신문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불안하죠.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흘러 다니다 보면 몇 년 그런 고생을 하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영업 창업하면 몇 프로가 망합니까? 제가 강의할 때 물어보거든요. 몇 프로 망해요? 그러니까 흔히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90%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100%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새는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줘도 사표 내고 나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왜? 사표 내고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90% 이상이 망하니까 결국 선배들이 나와서 선행학습에 의해서 험한 꼴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사표 쓰고 나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퇴사를 하게 되면 지옥이거든요. 회사 밖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버티는 엘더, 그러니까 후배 밑에서 그냥 버티는 창피한 게 없습니다. 버티는 엘더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뭐냐? 빚더미에 앉게 돼요. 여러분들 그 동네에서 고깃집 하나 차리는데 얼마 정도 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영세업이 아니거든요. 3억에서 5억 이상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인들이 자영업 창업할 때 3억에서 5억을 현찰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책 자금, 정부 지원 자금 대출 받고 뭐 부모님한테 뭐 형제들한테 돈 빌리고 그러니까 50% 이상은 빚을 내서 이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창업에서 실패를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빚더미에 앉게 되죠. 빚더미에 앉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이제 뛰어들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정불화가 오게 되고 가정불화가 오면 이제 부부싸움이 잦고 애들 눈치 보기도 하고 서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별거하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 파괴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홀로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원룸에 고시원에 노숙하는 사람들 결국 건강 악화해서 고독사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실버 파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지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퇴직자들이요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퇴직자들이 울고 있다라고 이렇게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 그 서울역이라든가 영등포 뭐 시청 종로 3가 이런 데 가면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노숙자의 90%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이었더래요. 결선 과정. 학력이 거의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지금 현재 노숙자들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시면 대다수가 50%가 창업해서 실패를 해서 빚더미 가정 파괴 결국 노숙으로 흘러와서 술과 버타는 사람들. 제가 서울 메트로 신임 부장들한테 가서 강의를 했는데 종로 3가 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로 3가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그 많은 노숙자들이 있는데 겨울에 그 노숙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면 그 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인대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 건지. 그러니까 노숙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오래 갈 수가 없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본 양반이 큰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본인이 나와서 독립해서 이제 그 오파상을 굉장히 크게 했더라고요. 공장도 크게 하고. 그러다 그게 좀 힘들어져서 그 볼링장을 크게 했으니까 사업을 크게 한 거죠. 그랬던 양반이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타까운 게 자기가 28일째 깡소주를 먹고 있는데 안 죽는데 깡소주란 얘기는 뭐예요? 밥을 안 먹고서 버티고 있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노숙자들이 그냥 노숙하는 게 아니고 낮에는 노가다가 판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노숙하면서 이렇게 길거리 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서 뭐 얼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노가다를 뛰어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을 하는데 단지 노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뭐 노가다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까 가서 이제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치게 되면 이제 일을 못 하니까 결국 밥을 못 먹고 이제 깡소주로 이제 때우는데 자기는 20일 이상을 이렇게 깡소주를 먹는데 안 죽는다. 이게 말이 얘기지. 정말 비참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 없는 퇴직은 결국 재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가장 익숙한 것과 결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인이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자기가 다니고 있던 회사거든요. 회사와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 등등등. 그런데 그 익숙한 것과 결별해서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데 당연히 피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자 누구나 직장인이라면 퇴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퇴직을 하느냐? 평균 14.5년 40 중반이면 퇴직을 하는데 근데 누구나 다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더라고요. 열에 8명은 퇴직 준비를 못 합니다. 당연히 퇴직 준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회사에서 해야 되거든요. 회사라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셔야 돼. 옛날에 그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서 근무를 했었는데 뭐 제약회사 컨설팅을 나갔다가 이제 회장님이 제가 이제 인사 업무를 했습니다. 잠시. 그때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회장님한테 저는 긍정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을 제가 항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거푸 승진 누락을 당했어요. 결국 이제 후배가 제 상사로 올라가고 그 후배한테 지시를 받고 월급 받는 날 열받더라고요. 뚜껑 열리고. 왜?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잖아요. 거기다가 후배한테 지시 받으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이제 술과 버타면서 몇 개월을 보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가자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타 회사로 옮겼을 때 텃세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돈도 없고 아이템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을 방황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언뜻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뭘까?
남들보다 뭐 엑셀런트하게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잘하는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하고 있던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강의하고 이제 컨설팅 했는데 그냥 업무로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 순간에 회사가 합격이 되더라고요. 강의 및 컨설팅을 가지고 독립을 하겠다는 생각을 이게 경력 목표인데 철저하게 5년간 준비하고 이제 때려치고 나오는데 산표 쓰고 나오는데 정말 육회 상쾌 통쾌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30년째 무림에서 그러니까 회사 밖을 저는 강호 무림이라고 하는데 30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그 준비되지 않는 퇴직 이후에 얻지 못하는 모습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등산 좋아하세요? 건강관리 차원에서 제가 등산을 한 30년을 했는데 산에 갈 때 보면 처음에 깔딱고개가 나와요. 그 깔딱고개를 넘어야 정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지리산이라든가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깔딱고개 몇 번을 넘어야 이제 정상에 올라가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 조망 환상적이죠. 이 맛에 이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또 사는 맛도 나고 인생이 설레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정상에서 산보들하고 이제 휴식을 취합니다. 조망을 즐기면서 풍광을 즐기면서 준비한 먹거리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휴식도 취하고 이제 체력도 이제 보충하고 그런데 이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백두대간을 처음에 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그게 보이는데 첫 번째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집단이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쫓아가기 바빴죠.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갈 길이 보이더라고요. 갈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산행 경험이 풍부하거나 코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모르는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휴식 취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뭐냐면 산행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산행 경험이 풍부한 대장한테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갈 길을 보는 사람과 갈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차이는 뭐예요? 코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회사에 입사해서 깔딱고개가 나오고 그 깔딱고개를 잘 넘어야 정상에 올라가거든요.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깔딱고개 입사해서 한 2, 3년 차 나이로 치면 27에서 한 32살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평균 입사가 한 30쯤 되거든요. 회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입사 2, 3년 차 그때가 이제 깔딱고개인데 어렵게 들어가는 좋은 회사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30%가 퇴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급여 불만, 직무에 대한 불만, 회사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결국 비전이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신입사원이 약 30%가 넘습니다. 그때 사실은 이 깔딱고개가 그렇게 가볍게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쨌거나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2, 3년 차는 회사에 이제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업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대인관계를 잘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면 이제 입사 한 7, 8년 차 직급으로 말하면 뭐 대리과장쯤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등산에서 체력 보충하듯이 음식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듯이 또 조망을 즐기듯이 직장 생활이 이제 정말 재밌거든요. 이때쯤 되면 업무가 이제 눈 감고 할 수도 있고 또 직장에 그 대다수 적당하게 사람들 날 수가 있고 눈인사 정도 가볍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에 이제 호흡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회사 뭐 선후배들 그때 등산하듯이 입사 7, 8년 차 그 정상에서 그걸 즐기라 이거죠. 즐기면서 그냥 즐기기만 하면 안 돼요. 2, 3년 즐기면서 10년 차가 됐을 때 그때 앞으로 갈 길을 봐야 되는데 이때 또 등산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자기가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갈 길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타임이 이제 퇴사를 생각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퇴직을 준비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은 입사해서 이제 7, 8년 근무하다가 이제 2, 3년 즐기다가 그냥 쭉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면 그렇게 50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정리하고 1순위가 됩니다. 그 많던 50대가 사라지는 게 이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졸자가 회사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0%가 50 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